여러분, 혹시 양파를 건강을 위해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양파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며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품입니다. 하루 양파 반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 효능이 뛰어난 채소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특히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이신 분들은 양파가 특정 약물이나 음식과 만나면 신장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27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양파는 자연식품이고 혈액순환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으시며 매일 생양파나 양파즙을 드시다가 갑작스럽게 저혈압이나 저혈당, 심지어는 출혈 문제를 겪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양파 자체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에 따라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오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2.0 이상으로 나오신 분들, 혈압약이나 당뇨약, 항암고제를 드시는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릴 내용은 27년간 1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직접 경험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양파와 신장,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양파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정교한 필터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혈압 조절, 전해질 균형, 적혈구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신장은 마치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 효율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웬만한 부담도 잘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같은 부담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효과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레아티닌 2.0이라는 수치는 신장이 정상 기능의 50%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약물이나 생리활성 물질의 배설이 느려져서 체내 농도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파에는 칼륨이 100g당 약 15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양파를 매일 많이 드시면 칼륨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합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공원에서 목격한 응급 상황. 몇 달 전 주말 아침, 제가 자주 가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한 어르신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즉시 달려가서 제가 의사입니다 라고 밝히고 어르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은 의식은 있으셨지만 매우 창백하셨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맥박을 재보니 약하고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어르신께서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옆에 계시던 보호자분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나요? 네, 혈압약이랑 당뇨약을 먹어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다고 해서 관리하고 계세요. 제가 혈압을 재보니 55분의 85로 평소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식단이나 생활 습관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건강 프로그램에서 양파가 혈압과 혈당에 좋다고 해서 한 달 전부터 매일 아침 생양파 반 개를 드시고 저녁에는 양파즙을 한 컵씩 마시세요. 그리고 마늘도 같이 드시고요. 마늘도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요. 제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양파를 드셨나요? 네. 30분 전에 생양파를 드시고 산책 나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습니다. 양파와 마늘 모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 양파와 마늘을 매일 많이 드시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파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효과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 배설이 느려져서 체내 농도가 높아지고 여기에 양파와 마늘의 효과까지 더해지면 저혈압과 저혈당이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연락했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어르신을 눕혀서 다리를 높게 올려드렸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혈당을 재보니 55mg 들렸습니다. 정상은 70에서 100mg 될린데 말이죠.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포도당 수액과 처치를 받으신 후 회복하셨습니다. 며칠 후 보호자분께서 제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양파와 마늘을 줄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크레아티닌은 2.2였다고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혈압약, 당뇨약, 양파, 마늘이 겹치면서 저혈압과 저혈당이 동시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파와 마늘의 혈압 강화 효과와 혈당 강화 효과가 약물과 중복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를 매일 많이 드시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양파를 매일 드시면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 사례, 지인의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 제 대학 동창의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동창과는 자주 연락하는 사이인데 어느 날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아,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갔어. 너무 놀랐어. 저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동창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심방세동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드시거든.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코피가 나기 시작했는데 30분이 넘도록 안 멈추는 거야. 게다가 잇몸에서도 피가 나고 소변에도 피가 섞여 나왔어. 제가 혹시 최근에 식단이나 약물에 변화가 있었어? 라고 물으니 동창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가 한 달 전부터 양파즙을 드시기 시작했어. 친구분이 양파즙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드셨어. 그리고 혈액순환을 더 좋게 하려고 오메가-3도 같이 드셨고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게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 양파에는 키르세틴과 유기황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할 수 있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양파즙을 매일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여기에 오메가-3까지 더하면 출혈 위험이 더 높아지지. 오메가-3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 항응고제, 양파, 오메가-3,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을 수 있어. 게다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항응고제의 배설이 느려져서 체내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여기에 양파와 오메가-3의 효과까지 더해지면 매우 위험해. 동창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응급실에서 INR,
혈액 응고시간 지표를 확인해 볼 거야. 아마 많이 높게 나왔을 거야. 의료진께 양파즙과 오메가-3을 드신다는 걸 꼭 말씀드려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아이남이 5.2까지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은 2.0에서 3.0인데 말이죠. 의료진께서 즉시 비타민 K를 투여하시고 양파즙과 오메가-3를 중단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동창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아,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양파즙 때문이었다고 하시더라. 정말 고마워. 동창의 어머니께서는 크레아티닌이 2.1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출혈이 생길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 이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양파, 특히 양파즙을 매일 많이 드시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파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조절하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사례, 단골 약국 약사님께 들은 이야기.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약국 약사님께서 들려주신 사례입니다. 약사님과는 오랜 인연이 있어서 종종 환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요. 어느 날 약국에 오신 한 어르신이 소화제를 사러 오셨다고 합니다. 약사님이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여쭤보니 요즘 속이 계속 쓰리고 아파요. 그리고 검은색 변이 나와요 라고 하셨답니다. 약사님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세히 여쭤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최 모 어르신은 70대 후반이셨고 관절염으로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크레아틴임은 2.4 정도였고요. 최근에 건강을 위해서 양파를 매일 드시기 시작했어요. 생양파를 아침 저녁으로 반 개씩 드시고 점심에는 양파를 볶아서 드셨어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은행잎 추출물 영양제도 같이 드셨고요. 약사님이 혹시 소염 진통제는 어떤 걸 드세요? 라고 물으니 이부프로펜이요. 하루에 3번 먹어요. 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약사님께서 즉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최 선생님, 이 조합이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소염 진통제는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양파, 특히 생양파는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고요. 이 둘이 만나면 위궤양이나 위출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변은 위장 출혈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은행잎 추출물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출혈이 더 쉽게 일어나고 멈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 혈류가 감소하고 위 점막 보호 기능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약사님께서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설명드리고 즉시 병원에 가시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는데 위궤양이 발견되었고 출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소염 진통제를 중단하시고 생양파와 은행잎 추출물도 중단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 보호제와 지혈제를 처방하셨고요. 며칠 후 약사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최 선생님, 그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대요. 출혈도 멈췄고 속쓰림도 나아지셨대요. 선생님 조언 덕분이에요. 어르신께서 약국에 들러서 양파가 건강에 좋다는데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줄 몰랐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은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양파를 매일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파를 익혀서 적당량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생양파를 매일 많이 드시거나 양파즙을 마시는 것은 위장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신장건강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양파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여전히 좋은 효능을 가진 식품입니다. 케르세틴, 유기황 화합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조합하고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양파를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조합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이신 분들, 혈압약이나 당뇨약, 항응고제,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합. 감자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감자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양파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양파의 자극성은 줄이면서도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에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데 이는 위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파의 자극성을 감자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감자의 칼륨 함량은 100g당 약 420mg으로 높은 편이지만 물에 삶으면 칼륨의 상당 부분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양파의 칼륨 150mg과 합쳐지더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알칼리성 식품이어서 양파로 인한 위산 과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첫째, 양파는 생으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생양파는 위를 자극하고 혈액 희석 효과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물에 담가두었다가 삶아서 드세요. 물에 담그면 칼륨이 빠져나갑니다. 30분 정도 담가두시면 됩니다. 셋째, 양파 반개, 약 80g와 감자 반개, 약 100g를 함께 삶아서 으깨어 드세요. 소금은 넣지 말고 올리브유 약간만 넣으세요. 넷째, 이런 요리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만 드시고 양파는 하루에 80g 이하로 제한하세요. 다섯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 후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세요. 저혈압이나 저혈당 증상이 있으면 양파 양을 더 줄이세요.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드시면 양파의 항산화 효과는 누리면서도 감자가 위를 보호하고 자극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자의 탄수화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혈당을 확인하시면서 드세요. 모든 분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몸 상태를 살펴가며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합, 토마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토마토입니다. 여러 영양학 연구에서 양파와 토마토는 영양학적으로 보완적인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칼륨 함량은 100g당 약 240mg으로 중간 수준입니다. 양파 150mg와 합쳐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고 토마토를 익히면 칼륨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약산성이지만 체내에서 알칼리성으로 작용해서 양파의 자극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수분 함량이 94% 정도로 매우 높아서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첫째, 양파 반개, 80g와 토마토 1개, 약 150g를 함께 익혀서 드세요. 볶거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둘째, 양파를 먼저 올리브유에 볶아서 단맛이 나게 한 후 토마토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양파의 자극성이 줄어듭니다. 셋째, 소금은 사용하지 말고 후추와 바질 같은 허브로 간을 하세요.
토마토의 자연스러운 신맛과 단맛이 간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이런 요리는 일주일에 3, 4회 정도 드시되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다섯째,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양파양을 더욱 줄이시고 아이날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여섯째,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양파를 피하시고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토마토도 익히는 것이 위에 더 부드럽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드시면 양파의 키르세틴과 토마토의 리코펜을 함께 섭취하면서 양파의 자극성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의 산성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합, 호박.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호박입니다. 호박과 양파는 전통적으로 함께 조리되어 온 조합입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보완 효과가 있습니다.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점막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점막과 혈관 내막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호박의 칼륨 함량은 100g당 약 340mg으로 중간 수준입니다. 하지만 호박은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칼륨 흡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박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서 양파의 자극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박의 당분은 천천히 흡수되어서 양파의 혈당 강화 효과와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양파 반 개, 80g와 호박 1컵, 약 120g을 함께 익혀서 드세요. 찌거나 삶거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둘째, 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사용하세요. 껍질에는 칼륨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양파와 호박을 함께 쪄서 으깨어 수프로 만들어 드세요. 물을 넉넉히 넣고 끓이면 칼륨이 물에 녹아 나오는데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넷째, 소금 대신 생강 약간과 후추로 간을 하세요. 생강은 양파의 소화 촉진 효과를 보완하고 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런 요리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 드시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호박의 당분에 주의하세요. 여섯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후 한두 시간 후에 혈압을 체크해 보세요. 평소보다 20수은주 밀리미터 이상 낮아지면 양파양을 줄이세요. 이런 방식으로 드시면 양파의 항산화 효과와 호박의 베타카로틴을 함께 섭취하면서 양파의 자극성과 약물 상호작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호박의 탄수화물에 주의하시고 혈당을 확인하시면서 드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와 적합성이 다를 수 있으니 몸의 반응을 살피며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파는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 특히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이신 분들은 무엇과 함께 먹고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하셔야 할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파와 마늘을 함께 매일 많이 먹으면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것입니다. 저혈압과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양파즙을 매일 마시면서 항응고제와 오메가-3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양파를 매일 먹으면서 소염 진통제와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위장 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추천드리는 조합은 이렇습니다. 첫째, 양파와 감자입니다. 위를 보호하고 양파의 자극성을 완화합니다. 둘째, 양파와 토마토입니다. 항산화 효과를 높이면서 자극성을 줄입니다. 셋째, 양파와 호박입니다. 점막을 보호하고 영양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파는 생으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하루에 양파 80g 이하로 제한하세요.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이하. 매일보다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제한하세요. 양파즙은 피하세요. 농축되어 효과가 너무 강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혈압과 혈당, INR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양파를 드실 때 오늘 말씀드린 조합 중 하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단,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양을 조절하세요. 오늘 나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27년간의 임상 경험과 1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지만 의학적 처방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크레아티닌, 칼륨, 혈압, 혈당, INR, 항응고제 드시는 경우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신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악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양파는 좋은 식품이지만 얼마나,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적당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하거나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